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회계사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의 세무만화에서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이야기를 좀 오래전에 한 적이 있는데 2016년에 개정이 되면서 뭔가 빡빡해졌고, 그리고 2021년부터 적용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만큼 또 회사에서 비용 처리되는데 금액이 큰 것도 없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기도 해서 오늘은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의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자면, 이 업무용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영업용 승용차와는 다릅니다. 이 규정 적용의 차를 세법에서는 일정 기준 이하의 규모가 작은 정말 영업용으로 쓸 것 같은 차들, 경차, 이 1000cc 이하의 차량, 그리고 화물차, 아니면 9인 이상 승합차, 카니발 같은 거, 이거나 운수업, 운전학원업 등 정말 영업에 필요한 차들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가 대상이지? 라고 생각하실 때, 우리가 쉽게 대표님들이 많이 타시는 차나 회사에서 주는 임원용 차나 또는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차, K5,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등 이렇게 쉽게 떠올리는 차들을 바로 업무용 승용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업무용 승용차의 규정에 제재 대상이 되는 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자에 대해서만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따라서 대상이 안 되시겠고요. 법인사업자라면 당연히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규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할 이야기가 바로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입니다. 먼저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하시려면 이 대리 전제 조건이 바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모든 비용 일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서 두 번째 차부터는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고요. 미가입 시에는 이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이 차량 운행기록부인데요. 운행기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때 이제 출발하실 때 계량기를 찍고 돌아왔을 때 또 계량기를 찍고 해서 그 구간마다 킬로미터를 기록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기록해야 하고, 그리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율만큼은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다가 이 비율을 곱해서 해당 임직원에게 소득세를 물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원인 분들은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이 계셔서 이분들이 이제 일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할 수 있지만, 사실 본인이 운전하는 그런 업무용 수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를 업무용으로 썼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썼는지도 가리기도 쉽지도 않고 또 기록하기도 쉽지도 않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년에 1,50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비용 처리가 가능한 이 비용은 어디까지일지. 먼저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할부로 취득하시거나 여튼 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 계상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취득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되느냐는 것은 아니고요. 리스를 한 경우에도 총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고, 렌트를 하신 경우에는 총 렌트 비용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총 비용 1,500만 원 중에서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또 800만 원으로 별도로 따로 정하고 있는데, 즉 취득하는 경우로 봤을 때 세법에서는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비싼 차와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차를 구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으로 딱 5년간 상각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따로 하고 있고, 그래서 4천만 원을 5년으로 나눌 때 딱 8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4천만 원까지 구입해라,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럼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를 구입했을 때에는 이 800이 넘는 감가상각비는 영원히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일까? 그건 또 아니고 1년에 800만 원만 5년 동안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것이고, 또 비용 처리가 되지 않은 금액들은 이 5년 이후에 추가로 비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 800만 원씩. 그리고 그러면 비싼 차를 탄다면 더 긴 기간의 동안에 비용 처리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 빨리 팔아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까봐 처분 이익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일시에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세법에서 처분 손실에 대한 것도 1년에 800만 원만큼만 인정하고, 이 초과되는 금액은 또 2월에서 비용 처리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비용을 말씀드리면 유류비, 수선유지비, 자동차세, 보험료, 통행료 등 이런 차량 관련 비용이 비용 처리될 수 있고, 또 만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실 경우에 한도 내에 비용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에도 1년에 리스료와 렌탈료 중에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 리스료, 렌탈료를 포함한 총 금액은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이 중에서 감가상각비로 붓는 금액은 따로 800만 원만큼만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설명드렸던 걸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매입 금액이 5천만 원이고,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나누기 5하면 1,000만 원, 그리고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유지비, 통행료 등을 다 합쳐서 700만 원이라고 할 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총 1,700만 원이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면 업무 사용 비율이 90%일 때, 먼저 총 비용에 대해서 1,700만 원의 업무 사용 무관 비율인 10%만큼인 17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적 사용분이라고 해서 이 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에 대한 상여로 처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법인 사업자이시라면 이 부분만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될 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1,000만 원 중에서 업무 사용 비율이 90%이기 때문에 여기에 800만 원 한도를 적용해서 100만 원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0만 원만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개인 사업자이시라면 이 270만 원 자체가 종합소득세 계산하실 때 이만큼 자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시는 거고, 법인 사업자이시라면 170만 원만큼은 이 자동차를 사용하신 분에게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거고, 당연히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1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래서 270만 원만큼 추가로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업무 사용 비율이 100%일 때 첫 번째 총 비용에 대해서 1,700만 원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검토해야 되는데, 감가상각비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업무 사용 비율은 100%이고 여기에 800만 원을 빼면 200만 원만큼, 이만큼이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법인 사업자이신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에게 상여로 처리될 것은 없고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개인 사업자이시라면 이만큼 세금을 더 내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일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500만 원까지 총 한도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1,7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한도인 이 200만 원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인 사업자이신 경우에 이 차량을 운영하신 분의 상여로 처리되고, 두 번째, 비용이 1,7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만큼의 비율, 이게 84.24% 정도인데 요만큼을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할 때 이 1,000만 원에 88.24%를 곱한 것과 800만 원을 비교해서 82.4가 되겠죠. 이만큼 8,240원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282.4만큼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고, 개인 사업자이시라면 이 비용 모두가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업무용 승용차를 이야기할 때에는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는 방법에 뭐 취득, 리스, 뭐 장기 렌트 이런 방법이 있고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많이 생각하시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1년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시는 경우 1,5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물론 100% 업무용으로 타셨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셨다면 1,500만 원이 넘는 금액도 비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이 한도인 것은 여기서도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업무용 승용차를 타는 것이 비용에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이신 경우에는 리스나 장기 렌트를 이용하실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서 이 차량 가격에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최대는 월 4만 원 가량 줄일 수는 있지만, 또 리스나 장기 렌트를 이용하실 때에는 또 다른 단점이 뭐 번호판의 하호 혹은 개인 신용도나 뭐 대출의 한도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종합해서 고려하셔서 판단하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이시라면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이 세법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것은 사실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를 더 보유한다고 해서 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업무용 승용차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더 비용 처리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비용의 제재가 있는지에 대한 이 차량 관련 비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세금 정보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는 기사였습니다.